보물섬 6화 천구호는 염장선을 배신하고 서동주를 구했다. 서동주는 새로운 동맹을 얻었다. 전쟁은 점점 균형을 이루어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천구호는 염장선의 호화로운 저택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깨진 화병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 그는 염장선의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을 읽었다. 그 편지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내 아버지는 내 손에 죽었다. 천구호, 넌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염장선의 필체로 쓰인 그 문장은 천구호의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살인자가 자신이 충성을 바쳐온 염장선이었다는 진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이 괴물을 위해 손을 더럽혔단 말인가? 천구호는 이를 악물며 스스로를 저주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충성심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바로 그 순간 염장선의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구호야, 어디 있느냐? 그 목소리에 천구호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염장선을 발견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게임인 듯. 너였어! 천구호가 소리쳤다. 염장선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었다. 뭐가 어쨌다는 거냐? 내가 뭘 알겠어. 멍청한 개새끼야. 그 말은 천구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는 화병을 집어들고 망설임 없이 염장선의 머리를 내리쳤다. 쨍!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염장선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피가 카펫 위로 번지며 붉은 꽃처럼 퍼졌다. 천구호는 숨을 몰아쉬며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서동주가 아직 위험에 처해 있었다. 천구호는 염장선의 비밀 지하 감옥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쇠사슬에 묶인 서동주를 발견했다.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숨소리는 미약했다. 천구호는 다급히 쇠사슬을 풀며 외쳤다. 형, 정신 차려, 나야. 서동주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너 누구야? 천구호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나 천구호야, 내 동생이야. 미안해, 형. 내가 너무 늦었어. 서동주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동생,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천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염장선이 우릴 갈라놓았어. 아버지를 죽인 것도 그놈이야. 이제라도 같이 싸우자. 형, 서동주는 천구호의 손을 힘겹게 잡았다. 형제의 피가 서로의 손바닥에서 섞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염장선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염장선은 아직 살아있었다. 쓰러진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택 밖에서는 그의 충복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천구호와 서동주는 서로를 부축하며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폭우 속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그들은 알았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염장선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형제는 손을 맞잡았다. 과연 그들은 이 피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염장선의 어둠이 그들을 다시 집어삼킬까? 운명의 칼날은 아직 그 끝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사는 명태금의 아버지 명평석에 대한 것이다. 명평석은 기업 인수합병 M&A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수감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충격으로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사고나 자연사가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 프로토콜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기업 인수합병이다. 명태금 부친의 사망 원인은 주로 기업 인수합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대상의 성장은 염장선과의 파트너십에 기인한 것으로 그 전에도 회사는 여러 회사를 인수합병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명평석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희생되었다. 기업 인수합병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과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튼튼한 재무 기반과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상그룹이 수십 년 동안 금융사업을 운영해 온 명보와 협업하여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명보는 일제강점기부터 100년 이상 존재해 온 금융회사로 금융기관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지만 기업의 평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온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염장선의 사기는 그에게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었고 명평석의 몰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명평석이 기업 M&A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도록 명령했고 그 결과 명평석은 수감 중에 사망했다. 명평석은 기업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명태금 가문의 서사는 명평석 가문의 최종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는 서동주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상 회장은 30년 전에 기업을 합동으로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년 전 대상은 대산의 통신회사를 인수합병하려 했지만 염장선이 필요한 인맥을 갖고 있어 실패했다. 는 성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는 쉬운 실패담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상그룹이 진화한 방식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상의 사업은 결코 합법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그들은 경쟁사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영향력을 키워왔다. 명평석의 경로가 조공으로 취해진 것이고 서동주의 아버지가 같은 방법으로 회피한 경로라면 이 두 사건은 아마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서동주의 아버지도 대상의 지배권 인수의 희생자가 아닐까? 그는 단순히 회사를 잃거나 파산한 것이 아니라 명평석처럼 의도적으로 해고되었을 수도 있다. 그는 매수나 매도를 거부한 것에 대한 처벌로 또는 특정 회사를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회사를 끝까지 방어하려 했고 대상그룹이 그들을 막으려 했다면 사고는 반면에 단순했을 수도 있다. 결국 대상의 방법은 전적으로 잔혹하고 차가웠다. 그들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적을 섬멸함으로써 더 넓은 영토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동주의 과거를 더 많이 탐구할수록 대상그룹의 어두운 역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는 미래에 밝혀질 진실에 더욱 흥미를 느끼는 기간이다. 캐릭터 소개를 살펴보는 동안 강성이라는 캐릭터가 눈에 띄었다. 강성은 여순군 출신으로 허도화의 연인이자 학생운동에 참여한 전 친구였다. 이 부분을 읽는 동안 나는 서동주의 아버지도 학생운동에 참여했는지 갑자기 의문을 품었다. 캐릭터 소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과학자인 강성과 수녀 내수의 우연한 만남이 과거에 대해 알게 된 기회로 나중에 중요해졌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강성은 서동주의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과거는 학생운동과 상당한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과거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면 그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을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나 거대한 음모로 희생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의 보호자로 환생한 마담 파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한 명만 지명할 수 있으며 부모는 유언을 통해 보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로 지정된 사람이 없거나 보호자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보호자를 선택합니다. 서동주의 친부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면 그의 보호자는 가정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 아이를 위한 보호자를 지정했다면 마담 파이가 방해 보호자로 임명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동주의 친부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지 않고 죽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고려한 병원은 대상그룹이 운영하는 병원인 대산병원이었습니다. 최근 그래서 배원배의 부정행위를 기록한 병원이 대상병원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서동주의 아버지가 교통사고 직후 사망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염정선의 계획에 의해 대상그룹병원으로 이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서동주의 아버지는 그곳에서 사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음 비판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